눈을 연상하는 겨울꽃. 올겨울 날씨를 보면 내 나라 내 땅이 넓은 것 같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내가 있는 의성서, 이번에 눈이 운 많이 내린 서쪽 어느 곳까지 그리 멀지 않다. 길 따라가도 온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빨리, 그보다 최고 속도가 낮은 국도를 택하면 좀 더 걸릴 수 있어도 날밤 새워가는 거리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데도 그쪽은 폭설이 내려 생활의 지장을 가져오고 이쪽은 눈송이가 나비처럼 날리다 만지라 여전히 겨울 가뭄이 이어진다. 내 나라에서도 이러할진데 우리보다 땅덩어리를 수십에서 수백 배 가진 나라는 한날 날씨가 어떨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 말에 은근히 눈을 좋아하는 내 심리가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눈이 내리면 당장 나한테도 지장이 생긴다. 일을 하지 못하므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작은 돈이 그나마 줄어든다. 그런데도 나는 눈을 은근히 바라는지 모른다. 올겨울이 시작한 지 꽤 되었고 그저 달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겨울의 반이 지났다. 게다가 남은 2월은 자금으로 남은 겨울이 훨씬 짧은 것 같은 생각도 떨칠 수 없다. 한겨울에 걸쳐 한파가 몰아쳤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말이 많다.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마다 겨울이 시작할 즈음에 따뜻한 날씨를 두고 한마디 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추위를 두고 선조도 재밌는 표현을 했다. 대한이 소 한 집에 가다가 얼어 죽었다. 라는 게 그것이다. 추위를 나타내는 한자 앞에 작을 소와 큰 대가 붙었다. 그것만으로 따지면 대한이 마땅히 더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이 소 한 집에서 얼어 죽었다 함은 그야말로 추위를 나타내는 대명사 대한의 처지에서는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선조의 해학에 따르면 예전에도 겨울 날씨가 딱히 정해진 추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통계적으로 대한 절기가 그해 겨울에 가장 춥지만 소환의 추위가 더한 적도 있었음을 선조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올해 소환 추위가 있었다. 물론 겨울이 시작하고서 기준으로 했을 때이다. 그러던 게 대한이 올겨울에는 단단히 그 위력을 드러냈다. 의성에서도 실감이 난다. 연일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 동안도 영하에 머무는 맹추위가 극성을 부린다. 내일이 대한이다. 올겨울은 소환이 제집 군볼 땐 아궁이에서 은신하는 게 상책일 것 같아. 예전 제 집에 와서 얼어 죽은 형의 또 다른 형제가 궁금하여 대한 집에 나들이 하다간 자신이 얼어 죽을 것이다. 소환이 지나고 보름 만에 대한을 하루 앞두었다. 대한마저 별일 없이 지나면 올겨울의 추위의 절정기는 넘겼다는 안도감을 가지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소한, 대한을 들먹이며 추위를 언급한 바에도 드러나듯이 날씨는 예나 지금이나 변덕이 심하다. 겨울의 초입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여 어느 나라에서는 때 아닌 피서를 하려는 사람으로 해수욕장이 북새통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 나라도 이번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니 사람 사는 곳은 내 나라건 남의 나라건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제부터 내가 추위를 말한 취지에 들어간다. 올겨울 경북 북부에서도 내륙 깊숙한 의성은 눈다운 눈이 오지 않았다. 하얀 눈이 쌓이면 세상은 단숨에 신비로 변한다. 설경을 못 보고 설마 이 겨울을 보낼까 아쉬움마저 한다. 그렇지만 아직 겨울은 길게 남았다. 요즘 내 머릿속에 자주 드는 생각이 있다. 일 마치고 어떤 때 나는 바로 비해당에 가지 않는다. 점점 길어지는 해가 서산 머리에 걸려 벌건 노을을 만드는 걸 보는 건 즐거움이다. 우리 지역에 넘어가는 해를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단, 건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전제한다. 의성과 안동 일대에서 보는 석양은
어느 곳보다 화려하다. 지는 해의 둥근 테두리가 다른 지역과 달리 크다. 나는 천문학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달과 비교하면 대충 말할 수 있다. 가령 보름달은 보는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달 크기는 정해진 그대로다.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보름달 크기가 달라 보인다. 보는 사람의 눈과 같은 높이의 하늘에 보름달이 걸리면 더 커 보일 뿐 아니라 빛깔도 붉다. 달리 보는 사람이 보름달을 한참 올려보는 처지라면 다른 은빛을 발하고 크기도 작아 보인다. 이는 나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다. 석양에 적용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경북 북부 안동과 의성의 석양이 바로 보름달을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과 같다. 맑은 하늘이 아쉬워 억지로 서산에 숨는 것처럼 선명한 우리 지역의 석양을 보면 그 경이롭고 웅대한 모습에 빨려드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이걸 즐기려고 일 마치고 바로 비해당에 가지 않는 날이면 나는 무조건 서쪽으로 향한다. 한낮에 걸린 해에 비해 넘어가는 해는 갈 길이 매우 바쁘다는 걸 알게 된다. 사라지는 속도가 빠르다. 해가 진 후에도 27호 초소가 소속된 안평면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즐거움이다. 고정된 일터에서 볼 때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해가 진 후에 그것도 한겨울에 꽃을 자랑하는 식물을 보는 건 더한 즐거움이다. 한겨울에 뭔 꽃 구경이냐고 의아해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멋있고 화려한 꽃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꽃도 꽃 나름이다. 세상에는 별의별 꽃이 다 있다. 색채도 수천은 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꽃은 송이가 작고 흰색이다. 즉 자잘한 흰 꽃이다. 대한 추위가 극성을 부리는 한겨울에 이런 꽃이 있다. 자라는 곳도 까다롭지 않다. 아니, 아주 평범한 곳을 좋아한다. 즉 길가, 집 주위 산자락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이 식물은 번식력이 막강하다. 따라서 물이 지으면 다른 식물이 견디지 못할 세력을 만든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잡초라고 한다. 농부한테는 잡초 이상의 귀찮은 존재일 것이다. 그들이 하찮다 생각하여 제초제로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잡초가 요즘 나를 즐겁게 한다. 엉킨 실타래같이 저들끼리 잔가시투성을 서로 의지하여 살다가 겨울을 맞아 잎과 줄기가 말라버렸다. 그러나 꽃은 남았다. 그것도 막 해가 넘어갈 즈음에 보면 그야말로 눈과 마음이 덩달아 즐겁다. 마치 눈송이 같다. 아니 눈꽃 같다. 마른 풀에 내려앉아 녹지 않은 흰 눈 같은 꽃이 이 겨울에 그것도 아주 흔한 곳에서 볼 수 있으니 환삼덩굴이다. 나만의 착각인지 내 생각이 지나친 건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이 혹독한 주위에서 보는 환삼덩굴 꽃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눈을 연상하게 한다. 빛과 그림자 없이도 그러할진데 나의 눈이 향하는 방향과 태양이 빛과 그늘을 만들 때 좋은 위치에서 맞닥뜨리면 환삼덩굴 꽃은 세상에서 제일 자잘한 흰 꽃을 마냥 뽐낸다. 이 꽃이 혹한의 겨울바람에 견디는 게 그저 놀랍다. 도무지 꽃이라 여겨지지 않는 솜털 같은 그걸 아직 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위하여 잘 가꾼 공원을 비롯한 여타 곳곳에서는 이 아름다운 꽃을 구경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 꽃이 피기 전 잡초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고장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대에서는 얼마든지 이 꽃을 구경할 수 있다. 눈이 없는 겨울 세상에 이 꽃은 마치 나에게 한겨울 설경을 연상하며 맹추위와 칼바람에 맞서 당당하게 견딘다. 그러기에 잡초다. 잡초의 생명력이 놀랍다. 밟아도 제초제를 뿌려도 예추기로 베어도 죽지 않는 게 잡초다. 다만 일시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리고 또 살아나 그 무한한 생명력을 과시한다. 생명의 전개 과정만 보아도 잡초가 무섭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극성인 바람에 내 몸뚱이가 절로 움직이는 것 같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보드라운 솜털 같은 꽃을 단 게 또한 잡초다. 환상 덩굴을 두고 아름다운 식물이라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겨울이 가기 전 눈 대신 환삼덩굴 꽃을 구경하라고 싶다. 멀리 가지 않아도 멋진 곳을 가지 않아도 구경할 수 있다. 단지 잡초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빛과 그림자에 따라 눈을 맞출 수 있으면 환삼덩굴 꽃을 감상하는 조건으로 충분하다. 세상 어디에도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또한 세상 어디에도 꽃은 존재한다. 다만 그걸 두고 아름답다 하고 추하다라고 하는 건 저마다 생각 차이다. 2016년 1월 22일